우리는 평생 돈을 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변화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무심히 지내는 사이 돈은 조용히 그 형태를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폐나 동전을 손에 줄 일이 얼마나 되시나요? 현재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화폐 중 실제 실물로 존재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2%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디지털 숫자의 형태로 금융 시스템 곳곳을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자금들은 은행 네트워크, 결제망, 국가 간 송금 구조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타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XRP가 앞으로의 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지 그 핵심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즉 디지털 화폐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 이동 기술이 등장한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과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산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는 단순히 수많은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금들이 세계 곳곳을 오갈 때 이를 연결하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일종의 고속도로이자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XRP가 왜 특별히 이 위치에서 중요해질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격히 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금 이동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속도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망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하면 여전히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송 자체는 빠르지만 결국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산 보관이나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우수하지만 글로벌 송금의 중심축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느려 효율성이 떨어지죠. 여기서 전 세계 금융망을 위한 고속 전송 기술을 실제로 갖춘 거의 유일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라면 XRP는 그 디지털 달러를 실시간으로 운반하는 레일이자 금융 고속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생활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바로 XRP, 리플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리플 XRP는 애초부터 가치 이동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라고 보셔도 되고요. XRP 자체는 태생부터 초고속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나 금융기관들 사이의 결제, 이런 트랜잭션 이동 방식에 XRP가 혁신을 가져온 거죠. 평균 전송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수준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트워크 안정성도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이 멈춰선 적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 역시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10만 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라면 XRP 네트워크는 그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로 순환시키는 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리플은 상징적인 중대 발표를 내놓습니다. 바로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건데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를 연동하는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의 핵심은 담보 구성이 100%, 달러와 미국의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은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뤄지고 미국 내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 규모는 이미 3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동안 USDT와 USDC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시장 구조 속에서 RLUSD는 등장하자마자 단기간에 시가총액 12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리플은 이 과정에서 담보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XRP 생태계 안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LUSD를 통해 자연스럽게 XRP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고요. 탈중앙 디파이부터 게임 NFT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미국 규제 프레임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RLUSD는 CBDC가 본격 상용화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먼저 쓰이는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XRP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RLUSD가 나오면 굳이 XRP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자산이 맡고 있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XRP와 RLUSD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XRP는 중간에서 환전과 이동을 담당하는 브릿지 통화이고 RLUSD는 실제 쓰이는 돈, 즉 결제와 저장, 이체에 쓰이는 실사용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자산이고 RLUSD는 가치가 항상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죠. XRP가 글로벌 송금과 은행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면 RLUSD는 일상 결제나 디파이, 개인 송금에 가장 적합한 통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LUSD를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결국 XRP로 지불되게 됩니다. 결국 RLUSD는 XRP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RLUSD가 전 세계로 많이 퍼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뒷단에서 XRP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P는 뒤에서 기술적인 레벨에서 RLUSD를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RLUSD의 규모가 커질수록 XRP는 실제로는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지 코인 하나를 잘 키워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디지털 금융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통째로 바꿔보겠다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은행들, 각국 정부, 글로벌 기업들까지 모두 이 판에 하나둘씩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RLUSD는 결제를 위한 통화로 쓰이게 될 텐데 이미 리플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전 세계 50개국이 넘습니다. 그죠? 여기에 RLUSD를 결합해서 실제 결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는 구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와 CBDC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큰 구도에서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홍콩, 부탄, 팔라우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미 리플과 협업을 진행 중이죠. 이때 RLUSD는 디지털 달러 역할로 테스트되고 XRP는 이 모든 흐름을 연결해주는 국제 브릿지 통화로 자리 잡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회사채 같은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시작하면 이 자산들을 사고 파는 결제 수단으로 RLUS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을 실제로 이동시키고 정산하는 역할은 XRP가 맡게 되죠. 여러분, 2026년은 리플에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XRP는 지금 드디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XRP와 RLUSD 두 자산 모두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XRP 현물 ETF도 함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실제 금융 네트워크로 XRP 레저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RP는 기관사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중간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RLUSD가 실생활에서 돈처럼 널리 쓰이면 쓸수록 그 뒤에서 XRP의 사용량은 반드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상결제 시장에서도 RLUSD가 커피를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RLUSD 결제 뒤편에서는 늘 XRP가 조용히 네트워크를 지탱하며 일하고 있겠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본편이 시작되기 전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리플이 현재 맞서고 있는 상대는 단순히 기존의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진짜로 겨루고 있는 상대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 자체, 그 중에서도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느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면 보통 3일 정도는 기본으로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다 보니 보내는 돈보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야간에는 거래가 아예 멈춰버리는 시간대도 있죠. 한마디로 지금 같은 초고속 디지털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구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답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만든 XRP 기반 송금 기술은 기존 방식과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몇 초 안에 송금이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0원 수준이며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이론이나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수십 개 국가에서 실제 테스트와 실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럼 왜 리플이 아직까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리플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요? 그 이유는 기존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각국 중앙은행, 금융당국 같은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이 다져놓은 시스템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리플은 엄연히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 시기에는 미국 내에서 리플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SEC가 리플을 상대로 너희는 불법 증권을 팔았다라며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융 엘리트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XRP의 가치를 최대한 하찮게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시장에서 무시당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권이 트럼프 정부로 교체됩니다. 그와 동시에 리플이 맡고 있던 소송이 정리되며 큰 족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리플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 카드가 바로 RL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XRP라는 기술 기반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층을 올려놓은 겁니다. XRP와 RLUSD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을 갈아엎겠다는 구상인 거죠. 리플이 만든 금융 인프라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RLUSD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이자 글로벌 결제 수단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리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됐고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클래리티 법안과 XRP 현물 ETF 승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XRP와 RLUSD가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찍어낸 달러를 다시 흡수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준 집단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테더와 서클, 그리고 리플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실제 달러를 준비금으로 은행 계좌나 채권 같은 자산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테더와 서클, 리플 같은 회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어느새 100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커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찍어낸 달러를 시장에서 다시 빨아들여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리플 XRP와 RLUSD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의 송금 시스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자산은 XRP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RLUSD까지 함께 쓰이는 구조로 변해갈 겁니다. 송금 단계에서는 XRP로 빠르게 전송하고 최종 정산 단계에서 RLUSD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결제는 RLUSD로 직접 처리하고 무역 결제 역시 RLUSD로 대금을 치르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는 미국의 종이 달러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달러 RLUSD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통해 기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게 되며 사용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결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과 리플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RLUSD는 달러의 다음 단계 진화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략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CBDC를 서둘러 만들기에는 아직 정치적 부담도 있고 일단은 제동을 걸어 놓았으니 시장에서 RLUSD 같은 민간형 디지털 달러를 먼저 굴려보자. 이게 잘 작동하면 그때 가서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RLUSD를 하나의 민간주도 디지털 달러 실험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새로운 걸 또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이 시스템을 그대로 표준으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 RLUSD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사실상 디지털 달러이자 미국형 CBDC의 역할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RLUSD가 커질수록 XRP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XRP에 숨겨진 진짜 역할입니다. RLUSD가 글로벌 결제 채널로 쓰이는 순간 XRP 역시 동시에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RLUSD를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엔화에서 XRP로 그리고 XRP에서 RLUSD로 이어지는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환율 변환과 송금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XRP의 역할입니다. 요약하면 RLUSD가 글로벌 결제망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XRP에 대한 수요도 그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XRP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오르느냐? 경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가격은 결국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XRP는 총 발행량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트랜잭션 수수료로 쓰일 때마다 소량씩 계속 소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공급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동시에 XRP의 실제 사용처와 쓰임새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RLUSD가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안착해 간다면 그 뒤에서 그 모든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이 바로 XRP이기 때문에 XRP가 큰 폭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배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위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올리면서 수위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배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배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베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 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건 정말로 드물게 찾아오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트럼프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5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